네, 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선릉역 쪽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인테리어를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사진까지 한번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보시는 거는 공사 계약 전에 완성된 3D 시안이고요. 이 부분은 출입구를 들어와서 안내 데스크, 좌측으로 대회의실, 우측으로 휴게실이 있고요. 복도를 통해서 변호사실과 좌측으로 사무공간으로 이어지는 복도가 있고, 시안상에는 안내데스크 뒤쪽으로 사무공간과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 시공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좀 있었어요. 이런 3D 작업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보다도 디자인과 마감, 물량들을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전적 작업이 가능하겠죠. 시공 상황에서도 미리 3D로 마감을 확인해서 보다 정확하게 시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실질적인 이런 도면과 3D 설계안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선 평면 배치예요. 기존의 도면에서 이렇게 수정이 시공 도면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요건 평면도고, 전체적인 조명을 배치한 도면이에요. 이런 안내 데스크, 회의실, 이거는 전열도예요. 그러니까 뭐 스위치를 어느 위치에서 켜고 콘센트와 랜선이 어느 위치에 배치된 거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도면을 통해서 위치를 잡아 놓는 거죠. 이렇게 미리 협의를 해놔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뭐 벽을 뚫는다거나 뭐 이런 좀 불필요한 행동을 안 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위치 같은 경우는 뭐 커피포트나 정수기를 위한 콘센트, 노트북을 연결할 수 있는 붙박이장 뒤쪽으로 콘센트와 랜선을 숨겨서 차후에 사무공간 쪽으로 선을 편하게 연결할 수 있게 계획을 해놓는 거죠. 이번 현장은 전체 면적이 457제곱미터로 평수로 계산하면 138평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실외기실이 실내에 있는 게 좀 특이한데, 역삼동이나 이 강남 쪽에 좀 대형 건물 보면은 이런 전체 넓은 공간에 냉난방 시설이 중앙 냉난 방식으로 해서 이 창가 쪽으로 이렇게 라지에타로만 돌아져 있거든요. 뭐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한쪽은 변호사실, 한쪽은 사무공간으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창가 쪽으로 전체가 변호사실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회의실하고 사무공간 쪽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냉난방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건물의 규모상 이 실외기실을 건물에 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옥상이나 1층에 별도의 실외기실에다가 실외기를 설치하는데, 만약에 1층 건물인데 실외기실을 옥상까지 넣어야 된다, 효율이 너무 떨어지겠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외기실이 별도로 위치해 있질 않아요. 별도의 실외기실을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실외기실을 최대한 구석 쪽에 넣고 이 부분에 단열하고 방음 시설을 좀 설치해서 차후에 이런 회의실이나 이 내부에서 소음이나 진동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 실외기실, 말 그대로 실외기에 있는 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진동하고 이런 걸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을 좀 이렇게 경계를 두는 문서고나 뭐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중간에 두고 하면 가장 좋은데,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실이 복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냥 꽉 차 있는 로스가 없는 배치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의실 하나를 인접해서 하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간벽을 2번 쳐서 소음을 좀 줄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소음보다는 진동이나 이 외부 쪽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좀 절충을 해서 완벽하게 차음을 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들여서 80%의 소음을 감소할 수가 있는데, 이걸 100만원을 들여도 90%까지 밖에 소음 차단이 안 돼요. 비용을 2배를 주고 약간의 소음 차단을 더 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이 정도 규모에서만 하는 게 좋은데, 소음을 떠나서 가장 큰 건 이제 단열이죠. 단열을 하지 않고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이게 외기가 내부로 그냥 들어와서 안쪽에 뭐 소방 설비 부분이나 급배수 라인에 동파가 일어나서 겨울에 아주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건 예방 차원에서 조심을 해야겠죠. 시공 영상에서 한번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 홀에서 출입구를 바로 들어오면은 정면으로 안내 데스크가 있고, 좌측으로 대회의실, 그리고 중회의실 2개, 우측으로 소회의실. 이 안내 데스크 우측으로 접견실 겸 휴게실을 같이 둬서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안내 데스크를 거쳐서
이쪽에서 대기하거나 직원분들이 휴게실을 중간 위치에 놨고요. 이런 휴게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좀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별도의 회의실이 있지만 직원분들이나 외부 손님이 간단한 회의를 하거나 대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WSL 디자인 설계안을 보시면 이렇게 오픈된 휴게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는 안내 데스크 뒤쪽으로 해서 이제 사무공간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를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서 직원실로 연결된 통로가 휴게실 쪽에서 연결이 되고요. 이 복도 공간도 어떻게 보면 버려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좀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 사무 공간은 외부 복도를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하고 휴게실을 통해서도 연결이 가능한데 전체 공간의 중간에 나서 변호사분들과 직원분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게 연계될 수 있게 배치를 잡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배치죠. 보통은 사무 공간을 한쪽에 몰고 중앙쯤에 회의 공간이 있고 한쪽으로 변호사실들이 좀 배치되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죠. 창가 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변호사실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배치라는 건 사실 정답이 없어요. 회사마다 변호사분은 적은데 사무 공간이 엄청 넓은 경우도 있고 직원분들은 적은데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각 회사에 따라서 인원 구성에 따라서 배치를 잡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3D로 보면 조명을 조금 지우고 볼게요. 이런 3D를 그리는 게 가끔 이렇게 그냥 보여주기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3D를 그려서 이걸로 견적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상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마감이 정확하지가 않고 물량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뒤쪽 벽 같은 경우에는 필름 마감이고 이쪽은 포쉐린 타일 마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면을 잡아서 물량을 계산할 수도 있고요. 같은 마감재를 선택해서 물량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평면도하고 인면도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묻혀지는 부분도 있고 마감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3D를 통해서 미리 정확한 물량과 시공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차후에 약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해서 떠있는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 뒤쪽으로 금속 보강이 들어가고 바닥 마감재 같은 경우도 로비하고 복도 공간은 포쉐린 타일로 마감되고요. 변호사실과 사무실은 데코 타일, 회의실은 소리 울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페 타일로 마감될 예정이에요. 사무 공간하고 회의실도 높이가 층고가 높지가 않거든요. 여기가 지금 층고가 2,4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반 아파트 천정 높이밖에 안 되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할 수가 있어서 회의실하고 변호사실들의 벽체를 유리 칸막이로 해서 외부 채광도 들어오고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을 많이 좀 개방감을 줬죠. 그리고 회의실에 이런 벽면도 컬러 유리를 사용해서 차후에 이제 좀 보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해줬고요. 천정 마감 같은 경우에는 로비하고 휴게실 경우에는 기존 천정 위에 서고를 치고 도배 마감으로 진행을 하고 사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천정 마감을 재활용해서 좀 경제적인 부분하고 차후에 원상복구 문제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존 천정 마감 위에 조명을 다시 배열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거예요. 실제로 공사를 할 때도 단순히 아까 그 평면도만 가져가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3D를 같이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런 높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마감 부분들 차후에 이 필름 위에 도배를 태울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고요. 현장에서도 이 3D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현장에서 협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와 협의 중에 이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색감을 바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이즈의 변화에 따른 느낌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조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렌더링을 통해서 이 렌더링이라는 게 이 조명 값을 줘서 이 반사가 일어났을 때 전체적인 조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런 느낌의 실제로 공사가 끝났을 때 어떤 느낌의 마감이 되는지까지 뭐 이런 유리 마감, 이런 인조 대리석, 필름에 반사도를 줘서 실제로 조명이 켜졌을 때 어떤 느낌이 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견적서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좀 식견적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견적서 자체가 약간 좀 단순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조명공사 일식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D를 통해서 4인치 매입 등 멀티 조명 이런 것들이 이런 수량하고 어디 제품인지가 미리 파악이 돼서 차후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물량 계산과 정산이 아주 쉽게 가능하겠죠. 실제로 공사가 끝나면은 정산서라고 해서 기존 견적에는 예를 들면 이 조명이 100개가 들어가 있다.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뭐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뭐 90개로 줄어들었다. 그럼 마이너스 10개가 정산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지금 이런 부분은 마감이 필름 마감인데 클라이언트 요구에 따라서 여기를 뭐 만약에 파벽돌로 바꾸고 싶다고 하셔서 변경이 되면 디자인도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 견적서도 변경이 돼요. 물량 계산이 바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정확한 견적과 시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출입구 들어와서 자동문 출입구 들어와서 정면에 보이는 로비고요. 로비가 있고 이쪽으로 이제 휴게실 겸 뭐 탕비실 겸 접견실이 이렇게 위치가 돼서 나중에 요 사이사이에 이제 반투명한 유리들이 껴지거든요. 약간 패턴을 다르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제 대회의실,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변호사실들이 저 뒤쪽까지 이어져 있고요. 이쪽도 이제 중회의실이랑 변호사실들. 안내 데스크는 지금 이제 목으로만 잡혀 있는데 여기 위에 이제 인조 대리석이 전체를 이제 감싸는 형태로 바뀔 거고요. 이거는 디자인 때문에 들어간 약간 선반 개념인데 사람이 앉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 이제 금속 보강을 해서 요 뒤쪽에도 지금 금속 틀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간이 지나도 처지지 않게 요거 자체도 목으로 안 잡고 금속으로 잡아놨어요. 처지거나 이런 화자가 안 생겨서. 로비하고 이 휴게실 쪽은 전부 다 이제 포시린 타일 마감이고요. 차후에 이 대회의실은 약간 울리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카펫 마감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로비 쪽하고 연결되는 내림 천정이 이렇게 저쪽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이렇게 저 끝까지 마감되는 내림 천정이 있고 앞뒤 쪽에서 이제 간접 조명이 나와서 좀 더 이렇게 은은한 느낌이 나게 할 거고요. 지금 흡음보드 라인 타공판이 시공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TV가 달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미리 콘센트하고 랜선을 뺄 수 있게 선작업을 해놨고요. 보통 예전에는 이런 마감을 현장에서 했어요. 이렇게 MDF 위에다 필름 마감하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촘촘한 간격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름이 떨어질 수 있는 하자가 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공장에서 제작해서 찍어온 제품으로. 이쪽은 전체가 강화 유리가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끔 보면 심한 경우는 3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위험하고요. 5T도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5T 유리를 쓰면 혹시나 사람을 이렇게 기댔을 때 이게 깨질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소음이 넘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무조건 이런 거 이제 8T를 사용하고 5T를 쓰는 경우는 이렇게 선반 위에 얹는 정도 고를 때만 5T를 사용하고요. 3T는 저희는 쓰질 않아서 근데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좀 회의실이 많은데 대회의실과 비슷한 컨셉으로 있고 이제 저 정면으로 나중에 이제 컬러 유리가 붙어서 이제 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회의실 안쪽으로 해서 문서고하고 그 실외기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공사하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요. 특히나 실외기실을 되게 좀 신경 안 쓰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흡음보드로 마감을 해놨죠. 천정하고 벽체까지 흡음보드로 마감돼 있고 저쪽으로 넘어가는 벽을 두 번 쳤어요. 아예 공간벽을. 이쪽으로 스프링쿨러가 지나가는데 이 위쪽으로 겨울에 동파가 돼서 큰일이 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가 이전에 공사했던 옆칸에서 그렇게 막 동파 사고가 일어나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실외기실을 실외가 아니고 실내에 설치할 때는 항상 위쪽에 이제 이 위에도 지금 단열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단열 시공을 신경 쓰셔야 되고 벽도 완전히 막아줘야 소음도 안 넘어오고요. 효율도 더 좋고요. 실외기를 아예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밖으로 뽑아버렸죠. 왜냐면 가끔 저기에다 그냥 갤러리 창만 해놓고 실외기실을 실내에 만들면서 실외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하자가 많이 생기니까 하자도 하자인데 동파 위험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까지 전부 다, 왜냐면 저쪽이 회의실이기 때문에 일부러 문석으로 한번 거쳐갈 수 있게 배치를 해놨어요. 여기도 회의실인데
컨셉은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재료 마감을 이렇게 알루미늄 쫄대를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유리가 껴지면은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각 변호사실들인데 이렇게 여기는 약간 큰 사이즈의 대표 변호사님들 사용하시는 곳이고요. 모든 변호사실은 창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뭐 답답하거나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변호사실들도 전부 다 안쪽으로 이렇게 쫄대를 사용해서 여기 나중에 컬러 유리가 붙어서 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문도 요거 이제 전부 다 ABS 도어로 설치가 돼서 이 안쪽은 금속으로 틀이 잡혀 있고요. 문마다 이렇게 고무 몰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기밀하게 닫히는 것도 있고요. 문도 얘가 ABS 도어라서 문이 좀 더 가벼워요. 이게 좀 더 경쾌하게 닫힌다고 보겠죠. 여기는 이쪽이 이제 전부 다 사무 공간인데, 원래 계획은 여기를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거였는데 여기가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뚫어줬어요. 그 요거는 원래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던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면은 여기가 이제 OA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앉는 분이 컴퓨터 뒤쪽에 좀 보여요. 그러면 사실 안 좋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유리집을 만들어서 그 반투명 유리를 요 정도 높이로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줄 거예요. 끝에 이제 저쪽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이게 일이 좀 더 많기는 한데 실제로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겠죠. 요거는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마감하기 전에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끔 이거를 목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유리 프레임을. 그럴 경우에 처음엔 괜찮은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뒤틀려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금속으로 잡아줘야 되고, 이게 저 천정까지 해서 보강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용접을 해서 서로 묶여 있을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그냥 일반 석고가 아니라 MDF로 이렇게 보강을 해준 모습이죠. 아까 로비에서 봤을 때 휴게실 쪽에서 여기는 이제 바로 직원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 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휴게실을 사용할 때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 않고 이쪽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오갈 수 있게 해놨어요. 일반적인 사무실은 조명이 좀 이렇게 약간 흰색 조명으로 해서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긴 좀 더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전구색 조명을 사용했고요. 이 조명마다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확산 조명이죠. 퍼지는 조명.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실제로 일을 보는 데는 좀 눈이 편할 수 있게 좀 퍼지는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요. 저런 아까 로비나 이렇게 휴게실, 접견실 이렇게 외부 손님이 오거나 약간 디자인이 필요한 곳은 아직 저쪽은 조명이 달리진 않았는데 스폿 조명으로 해서 약간 그림자를 더 주는 방식으로 조명을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조명이 끝난 게 아니고 나중에 이 위쪽으로 해서 북박이 가구가 들어오고 그 뒤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오게 또 설치가 돼서 느낌이 좀 많이 좀 은은하고 밝은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이 설계를 할 때부터 모든 방에다 이 창가를 넣으려다 보니까 좀 배치가 좀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모든 방이 잘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다 변호사님 방들이고 여기도 회의실이에요. 여기도 이제 조명이 나오면 나중에 이뻐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조금 특이하게 요 밑에 쪽으로도 창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쪽에서 간접 조명이 나와서 밑을 좀 이렇게 비춰주게. 아까 로비서부터 이어지는 내림천정으로 해서 간접 조명이 다 나올 거고요. 가끔 이건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좀 얘기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이런 사무 공간을 하면서 무몰딩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레바지가 이렇게 돌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 디자인을 위해서 마이너스 몰딩을 해서 걸레바지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 공간은 이런 인테리어는 일반 집이 아니잖아요. 일반 집이야 뭐 신발도 안 신고 거기서 이제 걸레질을 할 일도 없는데, 이런 사무 공간, 병원, 이런 상업시설들은 걸레바지가 있어야 돼요. 뭐 디자인을 위해서 뺐다 이런 거는 뭐 물론 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재료 자체가 닦이는 재료를 해야죠. 가끔 보면은 도배가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페인트를 밑에까지 해놔서 한 6개월만 쓰면 여기가 청소를 하다가 다 이렇게 때가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업체를 알아보시거나 인테리어를 처음 알아볼 때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보고 이런 부분 마감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윗부분에 재료 마감이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은 필름이 끝까지 이어져야 여기가 마감이 돼요. 근데 가끔 여기를 띄워놓고 도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디테일을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데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중에 마감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 좋겠죠. 여기는 지금 포쉐린을 깔 때 스페이서를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이거는 뭐 현장 여건 따라 좀 달라요. 이게 안 넣고 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이 고른 경우에는 이렇게 스페이서 작업을 안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긴 바닥이 좀 이렇게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스페이서를 전부 다 설치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런 벽 쪽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싱크대가 들어오고 물이 튀는 곳이죠. 이렇게 물이 튀는 곳은 마감 자체를 뭐 도배나 페인트 필름을 하면은 나중에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타일을 사용한다거나 뭐 컬러율이라든가 이렇게 물에 내구성이 있는 그런 마감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콘센트 위치도 여기 이제 커피포트나 이런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치도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콘센트 위치를 전부 다 협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나중에 뭘 쓸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복도 같은 데도 콘센트가 하나씩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청소기를 돌릴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 지금 이 공사 같은 경우는 한 앞으로 마감이 2주 정도 남아서 2주 후에 준공사진까지 해서 마감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